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 김미영 전환기 정의연구원 원장이 페이스북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닌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SNS팀 신혜원 씨가 맞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미영 원장이 이미 신혜원 씨를 만나서 다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아주 상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확인했고요, 따로 신혜원 씨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겁니다. 남에게 뭐 들어 이게 아니고 신혜원 씨가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썼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혜원 씨는 서강대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해서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SNS 담당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혜원 씨가 지난해 10월 24일 손석희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 뭐 전화번호 목록이 뜨잖아요. 뭐 김 팀장이니 뭐니 이게 쭉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톡 좀 뜨고 메일로 다운받았다는 SNS팀 운영 방안, 이거 볼 때 이거는 최순실이 아닌 대선 캠프 SNS팀에서 쓴 태블릿 PC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2년 10월 말쯤 이춘상 보좌관은 실제로 거의 박 대통령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SNS팀 사무실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김철균,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뉴미디어 비서관을 했던 김철균 씨가 SNS 본부장으로 와서 10월 말경 이 태블릿 PC로 좀 카톡을 좀 관리해라, 줘서 자기가 뒷면을 보니까 삼성 출시된 기종, 지금 JTBC가 보도한 기종과 똑같다는 거죠. 그걸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럼 그 전에는 이거 누가 썼냐? 조진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썼다는 겁니다. 그건 뭐 대선 SNS 캠프팀에서 다 알려진 거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해서 SNS팀에 줬다. 왜냐하면 그 당시 SNS팀이 결성됐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캠프 자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김한수가 마레이 컴퍼니 자기 회사로 개통을 해서 SNS팀에 넘겨준 거다. 그래서 그건 본인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블릿 받자마자 확인해서 이건 삼성 기종이고 이거는 김한수가 개통한 거구나. 그때 당시부터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PC 가지고 뭘 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대선 홍보 카톡 계정을 오픈했는데 그걸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 태블릿 PC로.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다가 새롭게 젊은 남자 직원이 와서 이걸 또 그 사람에게 줘서 카톡 계정 관리해라. 그래서 그 남자 직원도 카톡 계정을 관리했다. 그래서 그 신혜원 씨 주장은 JTBC가 보도한 대로 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 작업을 하기는 워낙 불편해서, 저도 써봐서 알아요. 화면에다가 이거 친다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작업한 적이 없고 다 카톡 계정을 관리하는 데만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저는 그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도태우 변호사가 확인해 보니까 박 대통령 관련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가장 큰 스모킹건으로 영향을 미쳤던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 태블릿 PC에 한글 파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GIF 그림 파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GIF 파일 가지고 무슨 수정을 합니까? JTBC가 알았죠, 분명히. GIF 파일이라는 걸. 그래 놓고서 손석희 일당들은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 백주 대낮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건 바로 방통심의에다가 제소하겠습니다. 이 건은 뭐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신혜원 씨는 대선이 끝나고 12월 말 캠프를 떠나면서 이 태블릿 PC를 김희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김미영 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니까 뭐 저도 확인했는데 대선 이후에 인수위 시절에도 박 대통령 관련 뉴스 검색과 홍보 문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김희종 전 행정관이 이걸 들고 청와대에서 계속 썼을 것 같다. 썼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혜원 씨가 이 김희종 전 행정관과 최근에 통화를 해보니까 신혜원 씨가 자기에게 준 태블릿 PC는 자기가 폐기를 한 거고 JTBC가 보도한 건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태블릿 PC가 또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3개잖아요. 이제 4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 마레이 컴퍼니를 통해서 2012년 6월 22일 날 개통한 태블릿 PC가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서 신혜원 씨에게 왔는데 그걸 버리다 그러고 또 있다 그러면은 김한수 행정관이 한 대를 더 개통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든 JTBC든 특검이든 누구도 김한수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2대 이상 개통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태블릿 PC가 100대고 1000대고 관계없이 김한수 행정관이 6월 22일 날 마레이 컴퍼니를 통해서 개통한 태블릿 PC가 한 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김희종 행정관 말이 맞으려면은. 그거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김희종 전 행정관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김희종 한 통 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선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PC를 개통한 뒤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다고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왜 확인했다는 표현 쓰냐면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9일에 김한수가 태블릿 PC 개통해서 이춘상에게 줬다는 건 거짓말이고 최순실 생일 선물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2월 달에 김한수하고 통화해서 확인했어요. 자기는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고 말한 적 없다. 이춘상에게 줬다고만 얘기했다. 검찰이 거짓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김한수 행정관은 검찰과 특검과 재판에서 자기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춘상 보좌관에게 준 태블릿 PC가 조진욱 전 행정관이 쓰고 그걸 김철균 SNS 본부장이 관리하면서 신혜원 씨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 그러면은 SNS 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태블릿 PC를 막 새끼를 치는데 정도껏 타세요, 정도껏. 점점 죄가가 늘어납니다, 이러면은. 자, 그러면 신혜원 씨는 왜 그 당시 태블릿 PC 조작이 한창 논란될 때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아무런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 안 합니다. 확인을 안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몇 차례 중요한 거 놓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결정적인 사실을 제가 놓친 거죠.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 안 하니까. 그래서 신혜원 씨는 제가 확인을 안 해주고 답변이 없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한 12월 1월 넘어가면요. 태블릿 PC 조작이 그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JTBC 자체 손석희가 태블릿 PC는 필요 없었다. 이걸 12월 13일인가 보더라고. 법원이고 뭐 검찰이고 헌법재판소 태블릿 PC는 탄핵과 관계없다. 이렇게 나가면서 최순실 막 승마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신혜원 씨는 이 태블릿 PC가 탄핵에 중요한 게 아니네. 그리고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딱히 믿을 만한 매체도 없고 이 탄핵 사안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뭘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고 김미영 전환기 연구원 원장이 이걸 중요 부분을 계속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 이제 신혜원 씨가 이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이거 내가 쓴 게 100% 맞구나. 그렇게 확신을 해서 김미영 원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원 씨 본인이 직접 받고 본인이 김한수, 김희종, 조진욱 행정관들로부터 다 정확히 들은 얘기를 갖고 설명을 드린 건데 논리적이죠? 전 농객이다 보니까요. 뭐가 논리적이어야 돼요, 뭐든지.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다 되잖아요, 지금 이게. 쫙 되는 게. 근데 안 되잖아요. JTBC 설명은. 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드레스덴 연설문 최순실이 고쳤다 그랬는데 GIF 파일에 받아가지고 뭘 고칩니까?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김한수가 재판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춘상 보좌관을 줬는데 6월 22일에 개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6월 22일 날 최순실하고 최순실 친척 사진들이 찍힙니까? 이춘상 보좌관 주자마자 그 바로 1시간 뒤에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 줬습니까? 그리고 신혜원 씨의 증언으로는 최순실은 SNS팀에 나타난 적이 없다. 자기 본 적도 없다.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얘기를 하려면은. 자, 저는 뭐 이 얘기가 100% 진실일 거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정한 거하고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저는 김한수가 계속 들고 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김한수가 거짓말해버리면은. 지금 재판 나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최순실이 9월에 태블릿 PC를 꺼내는 걸 봤다. 그래놓고 뭐 12월인가 태블릿 PC 최순실이 김한수한테 태블릿 PC 그거 네가 개통한 거라며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것들. 김한수만 들고 있었으면요. 이 거짓말을 깰 방법이 없는데 천운이 있는지 그 태블릿 PC를 김한수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진욱, 신혜원 등등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저는 뭐 대학 시절 성폭력 조작 사건을 캐러 들어갈 때부터 진실이 대부분 거짓 음해 세력에게 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은 올바르게만 가기 때문에 음모를 안 꾸며요. 근데 거짓 세력은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단기전에서는 진실이 거짓 세력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하늘이 도와서 진실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 태블릿 PC가 김한수만이 쓴 게 아니라 SNS팀 신혜원이 썼구나. 이걸로 인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카톡을 오픈할 때 승인 번호가 스마트폰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승인 번호를 넣어서 카톡을 계정을 오픈하는데 검찰 태블릿 PC 보고서, 포렌식 보고서에 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 번호 주인을 찾으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최순실이 아닌 먼저 신의원 씨보다 먼저 이 태블릿 PC를 쓴 조진욱 전 행정관이 자기 다른 폰으로 승인번호를 받아서 오픈했다. 딱 떨어지잖아요. SNS 팀이 쓴 겁니다.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만 봐도 이거 누가 봐도 캠프의 홍보팀이 쓴 거거든요. 자, 이거 그대로 가만 안 있겠죠,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공론화시키는 방법들 다양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요. 손석희, JTBC 그 기자들, 심수미, 김필준, 손용석 다 자수하세요. 그래도 처벌이나 좀 더 감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 이영렬 특검 지금 중앙지검장 다 자수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또 태블릿 PC 4개, 5개, 6개 만들어 봐야 2012년 6월 22일에 김한수가 개통한 태블릿 PC 없으면은 1000대를 만들어도 끝난 거니까 이쯤 해서 끝냅시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로 탄핵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법원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을 바로 기각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또 구속을 시킨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